영주행 종합평가 예상 문제 3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출국에서 이번에 발표한 좀 됐어요. 발표한 그 영주형 종합평가 견본 샘플 문항이에요. 문항인데 이거 발표한 지 좀, 음,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서 보면 중요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 학생들은 한번 다 풀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그래도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또 여기에서 한 서너 문제는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운받아서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알면은 다음에 이제 고칠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제가 이 필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듣고, 어, 그 문제를 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한글을 같이 옆에다가 이제 띄워놓고 여러분에게 필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집에서 피아노를 치는 무슨 소리? 그렇죠. 소리죠, 소리. 피아노를 치는 소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려서 한번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다. 저 느낌. 느낌은 우리가 뭘 느낌이라고 그래요? feeling, feel. 그죠? feel을 느낌이라고 그러죠? 그럼 냄새는 뭘 냄새라고 그래요? smell, 냄새. 소리, 이제 그다음 모양. 뭘 모양이라고 해요? 그렇죠? 어, 우리가 어떤 세이프 모양. 제 모양이 여러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 모양을 이제 이야기하고 정답은 3번입니다. 피아노 치는 소리. 이렇게 해서 소리라고 할 수 있죠. 피아노 치는 소리. 2번. 자, 다음 달이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무슨 기간? 그렇죠. 계약을 한 거죠. 계약 기간. 2번. 자, 2번입니다. 계약 기간. 자, 계약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이제 주택 계약을 하죠. 그죠? 컨트랙트를 계약을 하죠. 계약 기간. 그러면은, 페리오드. 이 아파트의 계약 기간이 다음 달이면 끝나서 이사를 해야 한다. 할부는, 뭘 보고 할부라고 그래요? 그죠? 할부는 매달 계약하는 것은 이제 약속하는 거,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부는 어, 이 분할을 해서 갚는 것을 할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야 할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내는 거, 이걸 할부라고 합니다. 주택, 그다음에 신청. 어플라이 하는 걸 신청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청하다 면 음, 어떤 일이나 물건을 알려서 청구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신청하다. 정답은 자 2번입니다. 3번.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는 내 발음이 처음 배우면 발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었다 하니까 뿌듯하다, 서먹하다, 유창하다, 부정확하다. 그렇죠. 4번 부정확하다죠. 그죠? 부정확하다. 뿌듯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뿌듯해요? 뿌듯하다? 그죠? 뿌듯하다 하면은 더 기뻐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보람을 느끼는 거. 기쁨이나 감격 따위의 감정이 마음에 가득 차서 벅차다. 그래서 가슴 뿌듯함, 보람을 느끼다. 보람을 느끼다. 언제 여러분 보람을 느끼세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을 때, 저 보람이 느껴지죠. 저도 열심히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다 합격했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서먹하다. 서먹하다. 언제 서먹해요? 처음 만나면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익숙하지가 않아서 어색하죠. 그래서 좀 어색하다. 처음 만난 사람들 어색하죠. 유창하다. 엄청 잘하는 거야. 한국어가 너무 유창하시네요. 이제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거침없다. 그래서 유창하다. 외국어를, 어, 이제 거침없이 말하다. 이렇게 할 때 유창하다. 외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시네. 정확하다. 정확하다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정확하다.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accurate 하는 게 정확하다. 반대는 부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공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 때문에 강물이 더러운 물 하면은 뭐예요? 더러운 물은 그렇죠. 오염됐다. 있죠. 오염됐다. 물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강물이 빠졌다. 강물에 빠졌다. 이렇게는 하겠지만 강물이 빠졌다. 이렇게는 오염됐다. 그죠? 더러워졌다. 오염되다. 그죠? 더러워지다. 그래서 오염되다. 그러면 오염되다. 이렇게 하면 이제 더러워졌다. 더럽게 물들다. 폐수로 이제 오염된 강물. 대기가 오염되다. 그래서 더럽게 물들었다. 물들었다. 이렇게 오염되다. 말랐다. 그죠? 물이 없어지면 물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몸이 너무 말랐다. 이렇게 말하면 뚱뚱한 사람이 말랐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뭐 위반하다도 많이 나오는 단어죠. 위반하다. 뭘 위반하다? 그렇죠. 법을 위반하다. 지키지 않다. 그래서 법규를 지키지 않다. 위배하다. 그래서 지키지 않다. 지키지 않다. 지키다죠. 반대말은 지키다. 반대말은 지키다. 그리고 반대말과 똑같은 말은 뭐야? 준수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답은 오염됐다. 더러운 물 때문에 강물이 오염됐다. 2번입니다. 5번. 자, 잃어버린 가방이 비싼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가방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어서 꼭 찾아야 해요. 어떤 물건이에요? 그렇죠. 소중한 물건. 소중하다. 그래서 소중한 물건. 그래서 소중하다. 굉장히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요? 예, 귀하게 생각하는 거요. 소중하다. 그래서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귀중한 물건. 그래서 귀중하게 생각하다. 여러분 누가 가장 소중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 아들, 딸이 가장 소중할 것이고 또 친구가 나에게 준 선물이 또 소중할 것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물건이라는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가방에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소중한 물건 그러니까 나에게 이 소중한으로 해야 돼요. 소중할 물건도 아니고 소중하니까 물건도 안 되고 소중하던 물건도 안 돼요. 그래서 물건을 꾸며주든 설명해주는 소중한 물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6번입니다. 자, 내일은 아침에 회의가 있으니까 평소보다 30분 일찍 깨워주세요. 네, 일찍 뭐예요? 깨울게요. 그래서 의지를 이야기하죠. 개요. 깨우다. 자는 사람을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개요. 개요 하면은 자기가 이야기하는 할게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지. 음, 어떻게 이루려는 마음. 어떤 것을 이루려는 마음.
마음을 이제 의지라고 하죠. 깨우기로 해요. 이거는 계획, 우리 같이 뭐뭐 하기로 해요. 깨웠어요. 문맥에 맞지 않죠? 깨운 적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제가 깨울게요. 자, 밍밍 씨는 인기가 많은가 봐요. 응가 봐요. 응가 봐요. 나 봐요. 네, 성격이 뭐한 데다가 밝은 데다가 같은 거 두 개 같이 하면 밝은 데다가 추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7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데다가, 다가는 이제 추가죠. 8번, 주말인데 할 일도 없고 심심해요. 그래요? 이 영화가 정말 재미있다고 하던데 같이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볼래요? 이렇게 돼야 되죠? 같이 볼래요? 같이 볼래요? 의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정도는 여러분 봤어요. 같이 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보라고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은 맞지 않죠. 9번 나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뭐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아니죠. 아도어도 앞에 가 상관없이 아도어도는 이제 뭐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뭐예요? 약속을 꼭 지킨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아무리는 앞에 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어도 해도는 앞에 하고 상관없이 뒤에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꼭 지킨다. 지키지 못한다, 취소했다, 지키기 때문이다. 문장이 맞질 않죠. 10번. 친구가 왔을 때 나도 막 그 친구에게 막 이렇게 쓰면은 이제 뭐예요? 마음속으로 뭘 어떻게 막 뭐 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뭐 하려던 참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하려던 참이었다. 하려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 하곤 했다. 과거 경험. 할지도 모른다. 추측. 이렇게 되죠. 11번. 자, 그래서 12번 다음을 한 문장으로 알맞게 연결한 것을 고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 결국 꿈을 이루다. 그러면은 결국 꿈을 이루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예요? 결국 at the last 어떤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리솔트를. 그래서 결국에는 꿈을 이룰 것입니다. 뭐 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않으려면 않는 탓에 않을 정도로 이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11번은 2번. 자, 오래간만에 고향에 뭐요? 기쁘다. 그래서 결과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고향에 가게 돼서 기뻐졌다. 기쁜 적이 있다. 기쁠래야 기쁠 수가 없다. 이건 안 기쁘다는 뜻이고 기쁜 적이 있다는 과거 경험이고 기뻐졌다는 가더니 기뻐졌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가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주 기쁘다를 매우 기쁘다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기쁘다는 이제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에 4번. 다음 13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숲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한다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네요. 오전에 남자는 축구를 하고 여자는 배구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오전에는 남자 축구, 여자 배구, 그리고 장기자랑도 열립니다. 장기자랑은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장기 자랑. 여러분은 뭐가 장기가 있으세요? 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를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장기는, 능한 재주, 아주 잘하는 것. 이렇게, 자기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타인 앞에서, 타인 앞에서 자랑하는 거. 그래서 장기 자랑. 어, 그래서 여러분은 뭐든 장기 자랑에서 장기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죠. 춤을 잘 추죠. 피아노를 잘 치죠. 이렇게 장기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자랑이 열립니다. 오후에는 뭐 하냐면 음식 축제에서 만든 음식을 다 같이 먹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든 팀을 뽑습니다. 아, 또 음식 자랑도 음식도 대회도 열리네요. 각종 경기와 음식 축제에 참가하고 싶은 사원들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사원이라고 하거든요. 사원들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래서 3분을 해야 되겠네요. 광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고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맞지 않죠.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아니고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가 알맞은 글이네요. 14번.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좋아한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에는 한국 사람 처음부터 빨리빨리를 좋아한 것이 아니다고 했으니까 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조선시대에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빨리빨리 반대말을 해야죠. 무척 부지런했다? 무슨 일이든지 빨리 했다? 그건 아니죠. 아니다를 지금 예를 들고 싶어요. for example 하고 싶죠. 그래서 놀랄 정도로 성격이 적극적이었다. 이것도 다른 성향이죠. 그러면 여유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맞죠? 여유 있게 행동하는 것을 좋아했다. 4번이 되겠네요. 4번.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빨리가 나왔냐면 1960년도에서 70년대 산업화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이 60년대 그러니까 막 공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더 인더스트리얼제이션 그죠? 그래서 그 산업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 시대 때 그 인더스트리얼 에이지 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quickl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자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러한 빨리빨리 문화는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러한 문화 덕분에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발전해서 잘 살게 되었다고 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 있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의 무슨 점? 장점.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은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발전하게 됐다라는 게 빨리빨리 문화의 장점이고 단점은 너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어때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가 무너진다든가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백화점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15번에서 16번 보면은 윗글의 제목이에요. 제목을 뽑아 봅시다. 제목을 뽑아 보면 뭐가 있어요? 뭐겠어요? 음, 공공장소 예절 지키기 캠페인이네요. 공공장소에서 예절을 지키기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예절을 지켜야 된다는 게 금연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공공장소 중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휴대폰 예절을 요구하는 거. 공공장소에 대한 예절. 그래서 제목은 공공장소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가 제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목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그런 제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 공공장소에서 금연하기, 뭐 질서를 지킵시다. 뭐 요런 거는 아주 작은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이 공공장소는 이제 어떤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퍼블릭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 이제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첫 번째 공공장소에서는 금연해 달라. 그다음 두 번째는 휴대폰 예절 좀 지켜달라.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의견이었잖아요. 그리고 위에도 또 애완동물 같은 반려견 같은 경우 목줄을 매지 않고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애완견들이 반려견의 배설물을 바로바로 치워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공공장소 예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제목은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있죠. 아닌 건 뭐였어요? 휴대폰 예절이에요. 휴대폰 예절. 이 휴대폰 예절에 대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휴대폰 예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for example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휴대폰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아닌 것을 이제 골라야 돼요. 휴대폰하고 상관없는 거. 공공장소에서 진동으로 하고 시끄럽게 통화하지 말자. 우 하는 진동이요. 이어폰을 꽂지 않고 음악을 듣는 사람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시끄럽게 휴대폰으로 게임하면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제 여기까지가 뭐야?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휴대폰이 아닌 것은 공공장소에는 애완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경 써야 된다. 이거는 휴대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휴대폰에 대한 예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죠.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번에서 36번까지는 한국 사회 이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전부 다 지금 뭐 60점은 다 패스할 수 있죠. 우리 센터 학생들 하면 여러분 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항상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이해를 하려고. 단어를 찾는 것도 다 이해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답을 외운다든가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열심히 이해를 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문제에서 다 이렇게 나온다기보다는 이렇게 풀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의 이제 상징 이렇게 나오면은 뭐예요? 우리가 심벌이죠. 그러니까 상징은 많이 있잖아요. 한국의 상징.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것끼리 짝지어 놓은 것은 기억은 한국의 국기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태극기라고 하죠. 여기 태극기 1번하고 4번에 태극기 있죠.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는 뭐예요? 애국가, 애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죠.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뭐예요? 그렇죠. 무궁화죠. 뭐 들국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무궁화. 러시아 쪽은 들국화라고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태극기하고 무궁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상징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죠.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뭐였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그렇죠. 대가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학대 가족이라고도 하고 또 이걸 이제 대가족이라고도 하거든요. 전통 가족의 모습은. 그래서 과거에는 자녀를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씩을 낳았다. 뭐 보통 이렇게 낳았고요. 첫째 딸은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다. 첫째 딸이 아니라 뭐요? 장남이죠. 첫째 아들. 딸을 아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딸을 아들로 바꾸고 그래서 딸은 이제 첫째 아들이라고 하고 첫째 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장남이라고 있어요. 장남. 그리고 이제 첫째 딸은 장녀라고도 하죠. 그죠? 장남이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고 한 집에 부모와 미혼 자녀만 사는 핵가족. 그러니까 부모와 미혼 자녀만 사는 것은 핵가족이긴 한데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뭐라고 했어요? 대가족. 그죠? 학대가족이라고 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대. 옛날에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요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학업을 위해서 또는 취업을 위해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것이 많아졌지만 옛날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한국의 출산 및 보육 지원이에요. 출산은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죠. 출산. 그래서 출산은 이제 차일드 벌스 출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영아기, 유아기, 그 부분은 이제 출산을 해서 보육을 지원하는 것은 영아, 그러니까 만 24개월까지는 영아라고 그러고요. 유아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가는 나이죠. 그래서 유아 보육비는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출산 및 보육 지원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중앙정부에서는 임산부가 뭐예요? 아이를 가진 분이죠. 그죠? 그래서 매더니티 그래서 임산부의 출산 비용을 아기를 낳을 때 드는 비용을 전액은 모두 지원을 해준다. 모두 지원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민 행복카드를 주면은 그 행복카드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 이제 지원을 해주죠. 지자체에서는 시 같은 경우 지역자치단체를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지자체라고 하죠.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로 출산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하죠. 그죠? 출산지원금도 주고 출산장려금도 줍니다. 맞는 거 찾아야 되네요. 3번. 출산 이후에 영유아 보육비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영유아 보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안 다녀도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했죠. 자, 그다음 20번 한국에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입사 시험 등을 보는 사람에게 흔히 주는 선물이 아닌 것은 그래서 찹쌀떡 주죠. 그죠? 착 달아붙으라고. 그다음에 장미, 엿도 이제 어떻게 해요? 엿도 이렇게 잘 들러붙죠. 그죠? 너무. 그다음에 포크 잘 찍으라고 이렇게 주죠. 정답은 2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반적인 식사 예절에 해당하는 것은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으면 안 되죠. 틀렸죠. 큰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되죠. 윗사람과 식사를 할 때는 아랫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다. 안 되죠.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 돼요. 기침을 할 때는 얼굴 옆으로 돌리고 손으로 입을 가린다. 이건 이제 맞는 거죠. 사람을 기침을 할 때 바로 그렇게 하면 실례죠. 예의가 아닙니다. 자, 보기의 내용과 관계 깊은 한국의 이제 주택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을 이제 뭐라고 해요? 공동주택. 그렇죠? 아파트먼트죠. 아파트, 공동주택. 그리고 컴플렉스라고도 하고 대규모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규모가 아주 스케일이 아주 큰 스케일이 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라지 스케일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고 놀이터 알아요? 플레이그라운드하고 그 다음에 상가들 놀이터 또는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 같은 거 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그래서 뭐예요?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 예, 그래서 주택에는 뭐 단독주택 있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 있고 그다음 또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들 이제 종류도 중요합니다. 23번.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뭐다?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그렇죠. 국민에게 있고, 자,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있는 거 아니고, 시민혁명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있다. 24번. 다음 내용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각 부처의 책임자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그 행정부는 이제, 행정부의, 각 부처, 그래서
executive 이제 브랜치 각 부처의 책임자로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러면 각 부처의 책임자니까 각 부의 책임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법무부 뭐 그렇죠. 장관 각 부의 책임자는 이제 장관이라고 하죠. 장관 2번입니다. 그래서 각 부 이렇게 하면 each 파트 이렇게 하는데 차관은 이제 장관 밑에 사람 차관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여러분 알죠? 그죠? 행정부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국회의원은? 어, 그, 이제, 입법부라고 하죠. 국회의원은. 그래서, 국회는, 입법부. 그죠? 그다음에 행정부는 어디예요? 각부 그죠? 각부나 또 뭐 대통령 이쪽이 뭐예요? 정부 정부라고도 할 수 있죠. 정부가 이제 뭐냐면은 행정부.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법원이 있죠. 법원이 뭐라고 했어요? 네, 사법부라고 그랬죠. 사법부. 그래서 그 이제 장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장관은 행정부예요. 근데 이 장관은 부처의 책임자예요. 각 부처의 책임자. 그래서 법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장관들은 각 부처의 책임자죠. 자, 25번. 25분부터 녹화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다시 또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25번. 한국에서 1970년대 발전하기 시작한 중화학공업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않는 거. 70년대 발전하기 시작한 중화학공업 아닌 것은 50년대부터 시작했어요. 1950년대. 그래서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어떤 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는 옷하고 신발, 이죠. 그다음에 가발 아시죠? 가발. 가발이 또 가발 산업을 했고 70년대부터는 이제 뭐 했어요? 70년대부터는 그렇죠. 어, 기계 머신하고 배하고 철강, 스틸 있죠. 철강 이런 거 70년대 했고 80년대에 또 발전하기 시작한 그 중화공업은 이제 자동차. 80년대 이제 자동차를 수출한 거예요. 자동차.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전자제품을 했죠. 그리고 9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까지 9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는 2010년대부터는 반도체를 시작한 거죠. 반도체하고 휴대폰, 그다음에 신소재 이런 거. 신소재가 뭐예요? 어떤 미래 기술을 이끌어갈 새로운 재료들 이렇게 신소재 한 거예요. 그리고 이 10년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때는 뭐야 드라마라든지 또 이제 드라마 또 노래 같은 이런 걸 뭐라고요? 문화 콘텐츠라고 하죠. 문화 콘텐츠가 한 거죠. 문화 콘텐츠를 한류라고 하죠. 여러분이 한류가 지금 된 거죠. 오일러스비스 같은 거. 그래서 7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한 중화공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딱 보니까 4번이죠. 4번이 뭐라고요? 60년대, 50년에서 60년대가 이제
옷과 신발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경공업이에요. 경공업. 아주 라이트한 거, 헤비한 게 아니라 라이트한 인테리어 같은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26번. 26번은 한국의 시중은행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한국은행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시중은행입니다. 다음 27번. 다음과 관계가 있는 곳은 동네 가까이에 있다. 물건값이 싸고 그리고 상인들의 인심이 좋아서, 그래서 인심이라는 것은 어떤 후문 하트잖아요. 인심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많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소비자와 상인이 물건값을 흥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싸게 해주세요. 싸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흥정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요? 그렇죠. 재래시장에서, 옛날 전통시장 같은 재래시장에서 물건값을 이제 깎기도 하고 흥정을 하기도 하고 인심이 좋아서 덤을 주기도 하고 그렇죠. 슈퍼마켓, 대형마트, 편의점. 그래서 이 물건값을 흥정할 수 있다는 것은 깎을 수가 있다는 거죠. 흥정하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정찰제를 시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찰제를 시행하는 거. 28번. 외국인의 한국 내 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면 1번 한국에 30일 이상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왜 틀렸어요? 그렇죠. 30일이 아니라 90일이죠. 90일. 그래서 90일로 고쳐야 되고요. 2번 한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3년이 아니죠. 3년 이상이 아니고 3년 이상은 뭐로 고쳐야 돼요? 그렇죠? 어,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 네, 미화 1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의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아니고 그다음에 4번에서는 체류지 변경 신고는 또 출구 외국인청이라든지 시군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 맞죠? 29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법적 절차인 기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기화라는 것은 한국 국적을 따는 과정을 기화라고 하죠. 그래서 1번 한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한국에 살아온 외국인은 기화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2년 이상. 이거는 무슨 기화요? 그렇죠. 간이기화죠. 간이기화. 간이기화는 이제 혼인기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혼인기화는 간이기화입니다. 간단하게 쉽게 기화를 할 수 있는 거죠. 한국 국민과의 국제 결혼을 통한 혼인기화는 특별기화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거는 뭐예요? 간이기화죠. 간이기화. 간이기화에 해당한다. 기아에는 일반 기아, 간이 기아, 특별 기아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맞죠? 일반 기아는 대한민국에 아무런 혈연적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든지 그런 혈연적인 거. 그다음에 지연적인 한국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관계가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이다. 맞아요. 30번입니다. 한국의 법 집행기관끼리 나열해 놓은 것은 법 집행기관은 뭐하고 어디 뭐예요? 그렇죠. 검찰하고 경찰이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입니다. 31번. 네. 한반도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국가는 뭐예요? 고조선이죠. 자, 고조선은 누가 세웠어요? 그렇죠. 당군 왕금이 세웠죠. 어디다 세웠어요? 아사달에 세웠어요. 언제 세웠어요? 그렇죠. BC 2333년에 세웠어요. 그리고 건국 이념이 뭐였어요? 그렇죠. 홍익 인간이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홍익 인간이 건국 이념이었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8조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몇 번만 남아있어요? 3조법만 남아있어요. 3개만 남아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무슨 시대에 세워졌다고요? 청동기 시대 때 세워졌고요. 유물은 뭐가 있어요? 무덤, 청동기 시대 무덤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고인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비파형 동금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1번에는 고조선입니다. 32번 보기의 내용이 가리키는 학문은 이제 뭐예요? 이게 그때 학문이 다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학문은 어, 시대마다 좀 유행하는 이제 스칼라십 그러니까 어떤 학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스칼라 스피리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조선 거의 이제 중기 정도에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커다란 전쟁 두 개로 말미암아 조선 사회가 굉장히 피폐해지고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치를 개혁을 하고 그래서 이 그때 이제 정치 개혁 그래서 폴리티컬 리폼을 해야 되겠다. 리보루션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상공업이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 그동안 공부만 하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 백성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백성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 실제로 플렉티스 한 거. 백성의 그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이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실학이죠. 실학. 그때 실학이 생겨. 실학을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쓸 때는 이제 영조왕하고 이제 정조왕 때 이제 실학 시대고요. 그때 유명한 학자는 누구 있어요? 정약용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를 만들었어요? 수원 화성생 할 때. 수원 화성을 지을 때 사용한 기계가 있었잖아요. 도르래. 뭐라고 했죠? 거중기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조왕이 이제 수원 화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만들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이제 위로하고 자기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였냐면 실학 시대였죠. 자, 33번. 음, 뭐 과학이라든지 뭐 과학은 여러분 알죠, 그죠? 과학이라는 학문보다는 유학이라는 학문은 뭐였어요? 그 이제 그때 조선시대 때는 이제 유학이었잖아요. 유학. 그래서 그 공자의 이제 공자라든지 맹자의 그런 유학들. 그래서 컨푸시어스 스타디스 컨푸시어스 듀링 조선 다이니스티가 이거 뭐 음,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이제 유교를 했잖아요. 유교, 그죠? 컨퓨시니즘, 컨퓨시니즘 있죠. 유교. 그래서 그 유교는 이제 가르치는 게 학문이 유학이에요. 유교를 이제 가르친 학문, 학문은 소트 컨푸시언이즘. 그리고 동학은 이제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제 최재우, 동학.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동학이 있었고요. 실학, 플렉티스, 학문. 자, 그 다음에 그 33번. 한국의 고대 옛날 국가 중에 특히 일본의 많은 문화를 전파해 준 나라는 어디라고요?
일본의 많은 문화를 전해준 학문을 전해준 나라는 바로 백제였죠. 백제. 이 백제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원조. 신라는 누가 세웠다고요? 박혁거세. 발해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대조영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제는 누가 세웠다고요? 원조. 그 다음에 신라는 누가 세웠다고요? 그렇죠. 박혁거세. 그리고 발해는 누가 세웠다고요? 네, 대조영. 고구려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고주몽. 주몽이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제가 일본의 많은 문화를 전파해준 나라예요. 34번. 경상 지역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죠. 1번 영남이죠. 영남. 영남 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전라 지역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호남이라고 그랬죠. 호남. 그래서 35번. 일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그 시설은 이거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님비 현상. 그래서 어, 페노메논. 그래서 그 님비 현상은 어떤 거예요? 지하철역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걸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고속도로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어요? 공공기관이 들어온 이런 건 다 좋은 시설이죠. 안 좋은 시설이 이제 들어오는 거. 그러면 하수도 처리 시설. 냄새 나죠, 그죠? 더러운 물, 화장실 사용하는 물들을 하는 시설이 우리 동네에 오게 되면 반대하게 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것은 싫다 이거죠. 이것은 무슨 현상이라고 하냐면 님비 현상이라고 해요. 36번. 자, 고기의 관광지가 속해 있는 지역은 정동진, 서울에서 쭉 동쪽으로 갔을 때 있는 곳이 정동진이라고 했고요. 설악산 하면 어디예요? 맞아요. 강원도죠. 강원도. 대관령, 강원도 대관령. 대관령 가면은 목장도 있고, 그죠? 겨울에는 스키도 탈 수 있고, 그렇죠. 설악산은 가을에 가면 단풍이 아름다운 곳, 정동진은 바닷가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강원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또다시 이제 제가 25번부터 영상에 소리가 나가지고 다시 또 찍어서 영상을 합치게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영주영 종합평가, 계속 문제 열심히 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센터가 이번에 3학기 때 5단계가 좀 많이 모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5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른 센터는 뭐 하루에 8시간 해버리고 또 다른 센터는 또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센터는 이틀에 토요일 4시간, 일요일 4시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센터처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 싶은데 2번까지 하니까 또 여러분이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 뭐 4단계 시험 뭐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또 다 신청을 해서 우리 센터에 또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고생해서 이게 3개를 올렸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주세요. 열심히 해주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알았죠? 제가 많이 고생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잘 되면 그것으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죠? 뿌듯합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화이팅 하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